배우고 있습니다. 5장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팔러시를 구하는 4장까지 배운 거는 우리가 V 펑션, 밸류 펑션을 구하는데 포커스를 맞췄으면 5장에서는 이제 팔러시를 구해보자 라는 거고, 이미 한번 나왔던 얘기지만 팔러시를 구하는 것과 Q 펑션을 구하는 것은 거의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Q 펑션이 주어지면 그것의 맥시멈 액션을 취하면 그게 바로 옵티멀한 팔러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2장, 3장에서도 다 배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러시를 구하는 것을 강화학습 용어로 컨트롤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컨트롤하는 방법은 4장에서 배웠던 어떤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이 있었죠. 몬테칼로와 그다음에 템포럴 디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그대로 여기서도 그냥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V가 Q로 바뀐 거 말고는 거의 없다. 그래서 4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이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내용은 상당히 중복되지만 목적은 많이 다릅니다. 4장은 그냥 밸류 펑션만 구하는 게 끝이었고, 특히 V. 근데 여기서는 Q를 구하면서 팔러스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4장과 다른 점이 하나, Q러닝이라는 게 등장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Q러닝은 4장에서 등장 안 했던 건데 사실 3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벨만 이퀘이션에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어떻게 보면 그 템포럴 디퍼런스 방법론과 결합한 방법론이 Q러닝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D 러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웠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V에 대해서 적용하면 TD라고 부르고 Q에 대해서 똑같은 알고리즘을 Q에다 적용하면 뭐 이 책의 용어긴 하지만 SARS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철학적으로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한 알고리즘,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TD와 SARS는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 요 Q러닝 관련해서는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 이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까만 점, 하얀 점, 까만 점 이런 식으로 하고 맥스 뒤에 나타난다고 얘기했는데, 옵티멀한 Q 펑션은 이와 같이 주어진다 하는 얘기죠. 프라임인데 여기에 맥스 A 프라임이 들어갔었죠. 이런 구조가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었는데 다이어그램은 이런 형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근데 이 호가 아크가 밑에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맥스가 뒤에 달라붙는 것이 이 구조가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TD 러닝하고 절묘하게 결합한 것이 Q 러닝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몬테칼로를 위주로 배웠습니다. 몬테칼로 컨트롤. 그래서 몬테칼로 가지고 Q를 어떻게 계산하냐. 뭐 당연한 얘기죠. 그냥 V 대신에 Q를 구하는 방법은 V는 S만 있었는데
Q는 SA가 다 있으니까 SA에 대해서 뭐 에피소드 만들어 갖고 등장한 SA에 대해서 몬테칼로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고 에피소드 거기서 나온 최종 그 리턴 그걸 GT라고 했었죠. 그 GT를 뭐 여러 번 등장하면 여러 번 every visit 몬테칼로가 되는 거고 처음 한 번 시작한 것만 가지고 하려면 first visit 여기서 동일한 방법을 써서 이 SA가 사실은 우리가 마음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좀 이상적인 가정을 해서 처음 시작하는 에피소드 시작하는 처음 스테이트하고 처음 미션을 우리가 임의로 모든 가능한 케이스들을 다 시작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면 이 알고리즘이 컨버지 한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 그랬죠. 그걸 exploration start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컨버지 하는 건 아니고 사실 모든 경우에 다 계산하는 거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런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 그림이죠. GPI라고 불렀고 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즉 한 번 이밸루에이션하고 내려오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한 에피소드에서만 하니까 에피소드가 무한대 있어야만 이게 뭔가 컨버지가 되는 걸 보일 수 있는데 한 에피소드에 대해서만 올라갔다가 말아버리니까 이게 컨버지하는 걸 증명하기가 여전적으로 의외로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여전히 오픈 프로블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Q 펑션을 써야 된다는 건 지난번에 방금도 얘기했고 여러 설명을 했죠. 그래서 블랙잭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가 그 글리라는 가정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그리디 인더 리밋 그 다음에 인피니트 익스플로레이션 이 두 개인데 뭐냐면 엡실론 그리드라는 걸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 엡실론 그리드에서 엡실론 값을 계속 0으로 줄여나가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거의 디터미스틱하게 가겠죠. 즉 디터미스틱한 어떤 팔러시로 수렴하는데 그거를 그리드 인더 리밋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수렴하기 전까지는 어떤 파이나이트한 엡실론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와 액션을 방문할 수 있는 여전히 확률이 남아있죠. 그 말은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충분히 많은 에피소드를 중간에 충분히 많다는 얘기에서 거의 무한대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한대로 많은 에피소드를 생성한다 그러면은 엡실론 그리드를 쓰는 경우는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들을 무한번 반복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게 인피니트 익스플로레이션이 된다. 그래서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이런 가정을 하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컨버지 한다라는 것을 즉 아까 그 몬테칼로 익스플로레이션 스타트는 GPI 알고리즘 썼을 때는 컨버지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다는 컨버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요 글리라는 가정을 쓰면 컨버지 한다는 걸 보일 수 있다 그랬죠.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그냥 큰세 법칙에 의해서 그 무한대의 많은 어떤 그 뭐랄까 스테이트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샘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큰세 법칙에서 자연스럽게 몬테칼로 알고리즘이 컨버지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리 가정을 쓰면 또 의외로 쉽게 컨버지하는 걸 보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팔러시에는 소프트, 엡실론 소프트, 엡실론 그리디가 그렇게 서로 포함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뭐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exploration 하는 방법론은 이미 4장에서 나왔던 게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론이 있다. 즉 하나의 팔러시만 써서도 exploration을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아이디어가 엡실론 그리드죠. 그러니까 엡실론 그리드라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팔러시를 그냥 계속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간부터 끝까지. 그게 온 팔러시 방법론이 되겠고 엡실론 그리드를 한다는 얘기는
옵티멀에 가까운 액션을 디터미스틱하게도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뭐 99% 이렇게 취하지만 나머지 1%의 확률로 나머지 불필요한 액션들도 가끔은 해보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불필요한 액션을 취하라는 게 결국 익스플로레이션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온팔러시면 익스플로레이션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잘못 착각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온팔러시도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수 있다. 근데 다만 그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 토끼를 포기하면 가능하다. 한 마리 토끼가 뭐였냐? 디터미스틱한 토끼를 잡는 거였죠. 디터미스틱한 토끼를 잡는 거와 그 다음에 엑스플로레이션하는 토끼를 잡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강학습 문제의 펀더멘탈 딜레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사실은 동시에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오프탈러스가 좀 뭐 거의 가깝긴 한데 어쨌든 거의 없고 팔러시로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디터미스틱을 살짝 포기하면 된다. 거의 디터미스틱하게 하면서 랜덤한 액션을 가끔 취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온팔러시 엡실론. 그러니까 여기서 온팔러시는 그냥 온팔러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엡실론 그리디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팔러시는 실제로 에피소드를 얻는 팔러시와 내가 실제로 학습시키려는 팔러시가 다른 경우, 즉 에피소드를 없는 팔러시를 비헤비어 팔러시라고 하는데 비헤비어 팔러시는 그 두 마리 토끼 중에 엑스플로레이션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옵티멀한 팔러시는 우리가 3장에서 어쨌든 간에 디터미스틱 그 표현을 좀 잘해야 되는데 디터미스틱한 것이 옵티멀한 팔러시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3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옵티멀한 항상 디터미스틱한 옵티멀 팔러시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이미 보였으니까 증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디터미스틱한 팔러시에 해당하는 놈을 이제 그 토끼에 해당하는 놈을 타겟 팔러시로 잡고 두 개 팔러시로 사실은 갈 수 있다. 즉 두 개 팔러시를 둬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전략이 오프 팔러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4장에서 이미 봤듯이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현실적으로 무지막지하게 문제들이 있었다 이 얘기죠. 무슨 얘기냐?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컨버지조차 안 하는 베리언스가 무한대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꼭 좋은 게 아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5장에서. 그래서 일단 온팔러시 먼저 얘기하고 오프팔러시에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팔러시는 엡실론 그리디를 쓰는데 이제 여기 알고리즘에서 나와 있듯이 first visit을 쓰고 일단 exploration start 몬테칼로 알고리즘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그랬죠. 앞부분은. 근데 뒷부분에서 이제 GPI에서 여기 그림이 표시가 돼 있었는데 한번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것까지는 한 에피소드에서 적용하는 건 맞는데 똑같은데 내려올 때 원래 그리디하게 즉 가장 좋은 액션 하나만 취해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엡실론 그리디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려올 때는 그리디한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즉 하나만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 가장 좋은 액션을 높은 확률로 취하면서 낮은 확률로 나머지 여러 개들도 취해보겠다. 시 엡실론 그리디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온팔러시 몬테칼로 MC라고 부릅니다. 몬테칼로 온팔러시 MC에서 이 엡실론 그리디를 요 내려오는 단계에서 취하는 것이
과연 얼마큼 좋은 건가에 대한 좀 이론적인 분석을 해보자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거를 분석을 할 거냐면 약간 전제 과정이 들어가는데 임의의 팔러시 전체를 다루면 분석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임의의 팔러시라 하면 그냥 랜덤한 팔러시, 그다음에 디터미니스틱한 팔러시 그냥 모조리 다 포함한 그 전체 집합으로 본다 그러면 뭔가 이론적인 분석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집중한 세트를 제한을 하면 이론적인 뭔가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 팔러시, 즉 여기 있는 사각형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요놈 엡실론 소프트에 해당하는 요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팔러시들만 고려해보자는 얘기죠. 모수를 이걸로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요 안에서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팔러시가 모조리 다 엡실론 소프트라고 한정 지어놓는다고 하면은 모든 가능한 엡실론 소프트 중에서 가장 좋은 놈은 엡실론 그리드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조금 뭐 미묘한 그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MC 온팔러시 MC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렇죠? 온팔러시를 한다라는 얘기는 엡실론 그리드를 한다는 의미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 엡실론 그리드가 과연 좋은 거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엡실론 그리드가 뭐 엡실론 그리드보다는 그러니까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엡실론 그리드가 최선이냐, 네가 할 수 있는 더 좋은 건 없느냐. 근데 모든 가능한 팔러시에서 최선이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거는 이미 우리가 3에서 배웠습니다. 모든 가능한 팔러시에서 최선은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라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선이 아닙니다. 사실은 엡실론 그리드가. 그러면 논의를 살짝 바꿔서 모든 가능한 거에서는 어차피 최선이 아니니까 엡실론 그리드가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모수를 지워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가능한 엡실론 소프트 중에 가장 최선은 뭐냐? 그러면 그건 엡실론 그리드가 맞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정리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엡실론 소프트가 있고 엡실론 그리드로 엡실론 소프트 파이가 주어졌을 때 엡실론 그리드 파이 프라임으로 q 파이를 업데이트를 하면 그러면 그때 파이 프라임에 해당하는 즉 엡실론 그리드는 항상 원래 오리지널 엡실론 소프트보다 좋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증명은 사실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어떤 q파이가 이미 주어졌다라고 전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파이라는 플러스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q파이는 뭐 어떤 형태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든 뭐 벨만 이퀘이션 뭐든 누가 계산해놨다라고 가정을 하자죠. 그랬을 때 이거를 파이 프라임이라는 플러스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사실 이 노테이션이 잘못되어 있는 노테이션입니다. 여기부터 그냥 시작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여기다 그냥 A에다 이거 갖다 집어넣는다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이 프라임은 랜덤한 팔러스인데 랜덤한 디스트리뷰션을 어떤 독립변수로 갖다 놓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노테이션인데 그냥 편의상 이런 노테이션을 쓴다라는 그러니까 이 노테이션은 약속입니다. 잘못된 노테이션인데 이런 노테이션이 나오면 사실은 이거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잘못된 노테이션이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파이프라임 엡실론 그리드니까 원만한 엡실론으로 맥시멈을 취하고 나머지 것들은 A 분의 엡실론의 확률로 그냥 유니폼 랜덤하게 취하는 거죠. 이게 평균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평균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미 이제 3장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뭐 증명할 때 이미 여러 번 나왔던 건데 그때 어떤 얘기가 중요한 얘기를 자주 반복해서 쓰였냐면 맥시멈은 평균보다 높다 항상 그런 얘기 했었죠. 자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입안의 중간고사 점수의 평균 점수를 봤을 때 입안에서 최고점 받은 사람의 점수 평균보다 높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같은 경우 최고점이 평균보다 낮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바로 모순이 발생하는 건 쉽게 또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성질을 이용하자는 얘기죠. 맥시멈은 평균보다 작다. 나머지는 똑같고 이 평균은 뭐냐면 지금 오리지널 팔러시가 엡실론 소프트란 얘기는 모든 그 확률들이 액션을 취할 확률들이 요거 이상이란 얘기죠. 그게 엡실론 소프트의 정의였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있었죠. 그래서 어떤 미니멈 확률이 있다는 얘기다. 모든 액션에 대해서. 그거를 빼주고 빼준 만큼 확률이 전체적으로 쭉 줄었으니까 그 빼준 확률들을 다 더해갖고 노멀라이즈 시키면 이게 또 다른 확률 분포가 되겠죠. 그걸 계산한 겁니다. 이게. 즉 미니멈 값들을 다 빼주고 빼줬으니까 더 이상 확률 분포가 아니죠. 그러면 이걸 노멀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다 더해버리면 모든 A에 대해서 이놈 다 더하면 1이고 이거 다 더하면 A만큼의 액션들이 있으니까 라지 A만큼의 액션들이 있으니까 다 더하면 엡실론이 나오죠. 마이너스 엡실론으로 노멀라이즈 시키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또 디스트리뷰션이 된다. 자, 이거는 인공적인 디스트리뷰션이죠. 실제 존재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적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임의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평균에 대해서도 맥시멈은 항상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임의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됩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디스트리뷰션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등호가 붙는다는 얘기죠. 최가 평균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놈 캔슬되고 이놈 캔슬해버리고 이어 붙여보면 이런 게 나오고 이게 뭔가 가만히 봤더니 Q를 파이에 대해서 평균 취한 거네요. 그죠? expectation 파이, Q 파이. 파이에 대해서 Q 파이를 평균 취한 게 뭐냐? 그 정의에서 V 파이잖아요. 처음하고 끝을 보면 즉 파이 프라임 엡실론 그리디로 업데이트한 놈은 오리지널 엡실론 소프트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냐면 결국은 엡실론 그리드는 여기서 n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임의의 엡실론 소프트가 주어졌을 때 엡실론 그리드는 무조건 좋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엡실론 그리디도 엡실론 소프트의 일환이니까 한 부분 집합이니까 그렇죠? 엡실론 소프트 중에 무조건 제일 좋은 놈은 엡실론 그리디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요 성질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정리는 그렇게 재해석을 할 수가 있다. 즉 엡실론 그리디는 엡실론 소프트 중에 가장 좋은 놈이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출신 성분 신라 시대에 뭐 진골 성골 있다 그러면 모든 진골 중에 성골이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성골이 진골의 뭐 부분 집합이니까.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엡실론 그리디가 엡실론 소프트 중에 제일 좋은 그룹이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보인 거고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는 과연 있을 거냐? 즉 무슨 얘기냐면
엡실론 소프트 가능한 모든 가능한 엡실론 소프트 중에 엡실론 그리디로 아까 GPI로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가 있겠죠. 결국 이 부등호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이퀄리티로 남는 경우, 그때는 어떤 상황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즉 그럴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등호가 성립하는,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즉 왔다 갔다 하는데 팔러스가 더 이상 밸류 펑션 입장에서 변화를 안 주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옵티말에 도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굿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변화가 없다는 거는 컨버지를 했다라는 의미고, 근데 그 컨버지한 포인트가 옵티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는 좀 증명이 다소 좀 어렵지는 않은데 상당히 트릭이 필요합니다. 어떤 트릭이 필요하냐면 그 엡실론 소프트, 엡실론 그리디라는 팔러스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엡실론 그리디가 옵티말하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건데, 사실은 옵티말을 우리가 다룰 때는 우리가 3장에서 3장 마지막에서 픽스드 포인트로 다룰 때 생각을 해보면 옵티말한 팔러시는 그 당시에는 무조건 디터미스틱한 팔러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옵티말을 다룬 이론은 디터미스틱한 게 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뤘을 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옵티말한 것이 디터미스틱하다라고 이미 증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옵티말한 걸 증명한다는 게 이게 뭔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엡실론 중에 가장 좋은 거를 보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엡실론 소프트 중에 옵티말을 다루려면은 디터미스틱한 성질을 이용해야 되니까, 사실 여기는 디터미스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루는 모수 자체가 엡실론 소프트이기 때문에 디터미스틱은 애초에 포함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배워왔던 이론으로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트릭을 쓰냐면 억지로 디터미스틱하게 만들어 보겠다. 어떻게 만들 거냐? 엡실론 그리드를 디터미스틱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엡실론 그리드를 디터미스틱하게 볼 거냐? 그 랜덤한 부분을 원래는 에이전트가, 즉 팔러시라는 알고리즘이 랜덤하게 랜덤성을 부여했는데, 그 랜덤성을 부여하는 부분을 에이전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으로 넘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을 살짝 모디파이해서 인공적인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랜덤한 부분을 환경으로 넘겨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트랜지션 다이내믹스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그래서 이 엡실론 그리드의 특징을 보면 가장 좋은 놈, 디터미스틱한 거를 원만 SS로 택하고 나머지는 랜덤하게 택하죠. 근데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는 우리가 디터미스틱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가장 엡실론 그리드를 안 쓰고 가장 좋은 액션을 하나 딱 취해버리면 이 환경 내부에서 액션을 받아들이는데 액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놈이 원마이너스 엡실론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엡실론의 확률로 다른 걸 임의로 선택해버리는, 환경에서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비해비는 똑같은데 팔러스에서 하던 랜덤한 그 비해비를 환경으로 옮겨버렸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 있던 부분을 여기로 갖다 붙여버린, 그러니까 환경의 영역을 좀 넓혀버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옛날에는 뭐 팔러시가 있고 환경이 있으면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었는데 여기 랜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환경과 팔러시의 그 경계선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치기 하는 랜덤한 부분을 환경으로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팔러시에서는 디터미스틱한 액션만 취해도 그러니까 Q 펑션을 최대화시키는 디터미스틱한 액션을 취해도 이전하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환경과 완전히 동일한데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파란색으로 경계 지어진 이런 환경에서 이 옵티멀한 밸류와 옵티멀한 Q 펑션을 틸다라고 부르잖아요. V 틸다, Q 틸다. 그러면 그 V 틸다, Q 틸다의 그 어떤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자, 뭐 V 틸다든 Q 틸다든 V하고 Q의 관계는 이거였죠. Q를 평균을 취한 겁니다. V는 그렇죠? A에 대해서. 근데 지금 디터미스틱한 액션을 취한다 그랬습니다. 이놈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엡실론 그리드에서 원마이너스 원래 오리지널 엡실론 좀 좋은 놈에 해당하는 액션을 디터미스틱하게 취하는 이제 고 팔러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 요 놈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이 첫 번째 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환경이 랜덤하게 막 바꿔치기 한다고 했죠. 액션을 이제 두 번째 항이 되고 그래서 V 틸다 스타가 Q 틸다 스타의 평균인데 여기서 평균은 사실은 그 환경에 의한 랜덤니스가 고려가 되고 환경에 의한 랜덤니스가 이거죠. 그래서 여전히 오리지널 정의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Q 스타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뭐 틸다든 아니든 간에 그 Q 스타를 V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expectation R, V 스타 expectation이죠. 이걸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expectation을 풀어 헤쳐서 평균 그러니까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갖다 넣어서 expectation을 바꿔치기 한 거란 얘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Q 틸다 나왔으니까 동일한 식 갖다 쓴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 그 새로운 환경,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환경을 영역을 살짝 넓힌 이 환경에서의 어떻게 보면 벨만 이퀘이션이 되겠죠. 벨만 이퀘이션이 2번식이 되겠다는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전체적인 시스템은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새로운 환경의 디터미스틱한 액션 플러스는 결국은 올드한 환경에서는 이게 하나도 변한 게 없으니까 전체적인 비율에 비해서는 결국은 이 부분을 다시 이쪽으로 갖다 붙이는 그 상황. 그게 엡실론 그리디가 되는 거죠. 또는 엡실론 소프트. 엡실론 소프트 중에 가장 좋은 팔러시가 된다. 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뉴 인바이먼트의 옵티만 디터미스틱한 팔러시는 올드 인바이먼트에서 그 옵티멀한 엡실론 소프트 팔러시가 된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나리오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엡실론 소프트가 등장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식 때문입니다. 방금 뭐라고 설명했냐면 모든 가능한 엡실론 소프트 중에 가장 좋은 그룹은 모든 진걸 중에 가장 좋은 놈은 성골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아까 있었죠. 엡실론 소프트 중에 가장 좋은 놈은 엡실론 그리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새로운 인바이런먼트에서 디터미스틱한 놈은 올드 인바이런먼트에서 엡실론 그리드니까 엡실론 그리드는 무조건 엡실론 소프트보다 좋다고 방금 늘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옵티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주목을 하고 방금 설명한 1번식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마지막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드한 환경에서의 밸류 펑션은 이와 같이 주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뭘 가정했냐면 더 이상 변화가 없다. 지금 이게 이퀄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놈은 결국은 이거하고 같다. 라를 얘기하는 거죠. 가정이. 왜냐면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상황은 뭐냐면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즉 이 부분이 이퀄리티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그렇죠? 이퀄이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놈이 이거하고 같다는 얘기고 큐파이들은 다시 V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큐파이들은 expectation R 플러스 감마 V들의 어떤 평균적인 겁니다. 그거를 디스트리뷰션을 딱 껴서 일반식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고 큐파이들을 expectation R 플러스 감마 V로 다시 평균을 취한 거죠. 그것도 여기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갖다 집어넣고. 자, 그래서 요거는 올드 인바이언먼트에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황. 즉, 그 엡실론 그리드로 계속 GPI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하이 프라임이나 엡실론 그리드나 원래 엡실론 이전 팔러스나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여기서 변화가 없다는 거는 조금 디테일한 거지만 팔러시 자체가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고 팔러시의 디스트리뷰션이 그 팔러시에 해당하는 밸류 펑션들이 더 이상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랬을 때 해당되는 식이라는 얘기죠. 이 3번 식이. 그냥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당연히 이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올드 인바이런먼트에서 계산한 겁니다. 근데 뉴 인바이런먼트에서에도 2번식을 계산을 했었는데 2번식과 3번식을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죠? V 틸다가 V로 바뀐 거 말고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 말은 이게 벨만 이퀘이션인데 벨만 이퀘이션을 V 틸다도 만족을 하고 그렇죠? V 파이도 만족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3장 마지막에서 증명한 거는 벨만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놈은 유니크하다. 픽스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증명을 했었죠, 이미. 그래서 유니크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더 굿뉴스는 V 틸다는 뉴 인바이먼트에서 옵티말 한 거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올드 인바이먼트에서 옵티말 한 거라고 그랬었죠. 코멘트.
그래서 이제 옵티멀하다라는 건 모수가 엡실론 소프트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뉴인반트에서 옵티멀한 거는 올드에서 옵티멀한 건데, 즉 올드에서 옵티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올드의 모든 가능한 엡실론 소프트 중에 가장 좋은 놈이라는 놈이 그놈과 이놈이 같다. 즉 이거는 뉴인 그러니까 올드 인바이먼트에서는 가장 좋은 놈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2번, 3번이 3번은 그냥 그러니까 더 이상 개선이 안 되는 그런 팔러시, 바로 직전 엡실론 소프트 팔러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옵티멀한 팔러시, 올드에서 뉴에서 옵티멀하니까 뉴에서 올드에서도 옵티멀하고 결국은 올드에서 옵티멀한 놈하고 같아진다는 얘기고, 결국은 두 개가 옵티멀할 때만 결국은 이 식이 이퀄리티가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다라는 걸 증명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벨만 이퀘이션의 픽스 포인트가 유니크하다는 것으로 미묘한 점을 볼 수가 있다. 더 이상 이 GPI가 즉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팔러시가 더 이상 임프루브 안 하는 점이 오면은 그건 결국은 옵티멀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미묘한 점이 있지만 어쨌든 정리하면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별로 안 중요하고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은 이 엡실론 온팔러시로 엡실론 그리디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면 결국은 엡실론 소프트 중에는 가장 좋은 놈으로 컨버지를 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근데 트룰리 옵티멀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트룰리 옵티멀은 여전히 디터미스틱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는 접근을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는 얘기죠. 엡실론 소프트 중에는 가장 좋은 비헤이비어를 보인다는 얘기죠. 엡실론 그리디가 가장 좋은 비헤이비어로 가장 좋은 팔러시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팔러시의 컨버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굿뉴스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온팔러시에서 엡실론 그리디의 역할이 그냥 우연히 엡실론 그리디를 선택한 게 아니고 엡실론 그리디가 그래도 최선이다라는 얘기를 보인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오프 팔러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 팔러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마리 토끼, 과학습의 딜레마에 해당하는 두 마리 토끼, 엑스플로레이션 토끼, 자꾸 토끼를 비교하는데 그 다음에 디터미스틱한 토끼 두 개가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데 이걸 강제로 양립시킨 어떤 전략이죠. 그래서 엑스플로레이션은 비헤이비어 팔러시를 쓰고 그 다음에 디터미스틱한 옵티멀한 놈은 타겟 팔러시를 쓰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에서 배웠듯이 임포턴트 샘플링을 써야 된다. 로라는 팩터를 썼었죠, 우리가. 로라는 팩터가 t에서 t-1까지 하고 b분의 파이, 이거를 b라고 그러고 이걸 파이라고 그러면 k가 t부터 t-1까지 b 잠깐만요. 네. b하고 파이의 그런 비율들의 곱 인덱스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SKAK 이런 게 있지만은 볼까? 이런 것들의 곱으로 이게 그 importance sampling 팩터가 곱해졌죠. 요놈이 반영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점화식 형태로 구하는 방법론을 배웠습니다.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공감해진 사람도 있을 텐데. 다시 일이 없겠죠? 자, 요식을 얘기하고요. 자, 웨이티스트는 이런 형태로 오리지널 데피니션이 팩터들을 다 서메이션에서 노멀라이즈하고 각각을 타겟에 해준 형태인데 이거를 점화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랬죠. 이와 같이 WK들이 로우 K에 해당되는 거고 그걸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쓸 거고요. 이제부터 그 웨이티드랑 non 웨이티드랑 두 개가 있는데 웨이티드가 바이어스는 있지만은 베리언스는 훨씬 더 유리해서 일반적으로 웨이티드를 많이 쓴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티드 방법을 쓴 거고 그걸 다이렉트하게 서메이션하지 않고 점화식 형태로 조금씩 업데이트해 나가는 결국 약간 TD 업데이트하고 비슷하죠. 이 부분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쓰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는데 이걸 그냥 말로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웨이티드 임포턴스 샘플링을 썼을 때 오프 팔러시를 하려면 이런 팩터를 아까 식에서처럼 여기 WK였죠? WK를 계속 계산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알고리즘으로 이제 계산해 놓은 게 수도 코드 형태로 계산을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건 뭐 지금까지 뭐 ES나 몬테칼로, 글리나 뭐 다 똑같습니다. Q 뭐 보통 올 제로로 이니셜라이즈하고 그래서 그 WK 즉 로 K 뭐 T-1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더하는 거, 올 C라고 부르면 제로부터 시작하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오프 팔러스니까 두 개의 팔러스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겟 팔러스는 여전히 파이라고 부르는데 타겟은 옵티mal한 놈을 우리가 지향을 하니까 이건 디터미스틱 할 수밖에 없어요. 포인트입니다. 디터미스틱한 거. 그다음에 비헤이비어 팔러스는 비헤이비어 팔러스는 뭐 아무 소프트 팔러스 써도 되는데 뭐 이왕이면 엡실론 소프트. 근데 우리가 이미 뭘 보였냐면 엡실론 소프트 중에 제일 좋은 게 엡실론 그리드라고 그랬으니까 이미 그걸 보였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아무 소프트도 괜찮다고 그랬긴 했는데 즉 B가 0 이상이면 다 된다. 모든 A에 대해서 엡실론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BA가 뭐 액션들 집합으로 엡실론을 나눈 것보다 더 크다. 뭐 이거면 더 좋다는 얘기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엡실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아무 그냥 소프트면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구현할 때는 엡실론 그리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이 엡실론 그리드라는 건 우리가 방금 증명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마리 토끼 중에 이 엑스플로레이션 토끼를 잡는 비헤이비어 팔러스를 가지고
에피소드를 그냥 생성하겠다는 얘기죠. 하나의 에피소드 만들고 알고리즘 돌리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 만들고 동일한 알고리즘 돌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겠다는 얘기죠. 엡실론 소프트든 엡실론 그리디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렇게 그 에피소드를 만들고 이거는 아까 important sampling에 해당됩니다. W라는 팩터를 1로 시작을 하고 왜냐면 B하고 파이의 비율이 사실은 가장 좋은 비율은 두 개가 같은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1로 시작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타겟 값은 이제 G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에 보면은 시간이 반대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에피소드 만든 다음에 초반부터 쭉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게 아니고 미래에서 과거로 한 스텝씩 즉 터미널 스테이트에서 한 단계씩 앞으로 오히려 이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important sampling 팩터의 식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다시 일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식이 이런 모양이죠. 어떤 에피소드가 주어졌을 때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몬테칼로 방법론입니다. 몬테칼로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만 우리가 원하는 타겟 값 G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는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 말은 한 에피소드 안에서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B분의 파일들을 다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미묘한 사실인데 B는 괜찮은데 B는 난제로입니다. 소프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0이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전한데 파이가 문제인 게 파이는 디터미스틱한 파이였어요. 결국은 델타 펑션이 뭔지는 알죠. 특정 액션에 대해서만 이루고 나머지는 다 제로예요. 그게 디터미스틱한 거죠. 파이가 대부분 0이고 대부분 액션에 대해서 0이고 얘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만이 그런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파이가 굉장히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가 주어졌을 때 전반부부터 업데이트를 시작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한 에피소드 안에 내가 원하는 스테이트 액션이 요쯤에 와 있다. 요쯤에 있다. 거기에 그 스테이트 액션에 대해서 몬테칼로 업데이트를 하려면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끝까지 타겟 값이 나올 때까지 G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면서 또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모든 타임 스텝에서 다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앞부분에 있는 놈들은 뒤로 쭉 가다 보면 비헤이비어 팔러시는 지 맘대로인데 랜덤한데 파이는 대부분 0이라고 그랬죠. 이놈이 가다가 초반에는 난제로였다가 좀만 가면 0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있는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는 이놈을 곱하기 시작하면 쭉 가다가 뒷부분을 갈수록 어떤 순간에 파이가 요놈이 분자가 제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앞부분에 있는 놈은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가다가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파이가 디터미스틱한 팔러스이기 때문에 거의 항상 제로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나마 괜찮은 상황은 뒷부분에 있는 스테이트 액션들은 좀 낫다는 거죠. 왜냐면 곱해줘야 되는 항의 개수가 몇 개가 안 남았으니까 제로가 될 파일을 만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에피소드들은 살아남는데 앞부분에 있는
에피소드들은 죽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임포턴트 샘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이상하게 디자인한 거라. 뒤부터 업데이트하는 이유는 뒤에 있는 놈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뒤부터 업데이트를 하겠다. 왜냐하면 앞부터 업데이트 해봐야 어차피 흡수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디자인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겟 값들을 처음에 G는 제로니까 마지막 리턴 하고 그 다음에 감마부터 하고 계속 감마를 계속 곱한다는 얘기는 뒷단에 있는 놈들은 감마 팩터가 커지고 앞단에 있는 놈은 감마 팩터가 작아지겠죠. G가 당연히 이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였으니까 뒤에 있는 항일수록 감마의 그 지수가 큽니다. 그런 게 반영이 된 거고 똑같은 알고리즘을 뒤에서 업데이트하나 뭐 앞에서 업데이트하나 동일하죠. 그렇죠? 어떤 같은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는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업데이트를 한다는 얘기죠. 파이는 디터미스틱하니까 그리디하게 업데이트하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지금 에피소드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현재 시점에서 그 비헤이비어 팔러시의 액션이 내가 그리디한 업데이트한 팔러시하고 만약에 달라버리면 무슨 얘기냐면 그 B분의 파이가 이제 계속 곱해지는데 B는 non-zero인데 파이가 제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 원하는 액션을 파이가 원하는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파이가 원하는 액션만 이리고 나머지 다 제로니까. 그렇죠? 요게 그 상황이다. B분의 파이가 이 경우는 제로가 된다. 그렇죠? 제로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 이 W가 제로가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W. 자, W가 제로가 되면은 이 업데이트하는 식 자체가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버리죠.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그래서 이 경우는 이 루프를 가다가 제로가 되는 상황에선 이상 이제 쓸모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앞에 거를 다시 계속 가봐야 여기서 제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놈은 아무리 뭐 업데이트 해봐야 완전 헛수고라니 어차피 제로가 되고. 그래서 룹을 나가고 새롭게 에피소드 새로 생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원하는 액션을 취하는 얘기는 파이가 1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델타 펑션이니까. 그래서 b분의 1이 곱해진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의외로 상당히 복잡 미만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점을 주목하고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몬테칼로의 가장 복잡한 버전, MC 컨트롤의 가장 복잡한 버전인 오프 팔러시 MC 컨트롤을 배우는 거죠. 즉, 비헤이비어와 타겟이 다른 경우 따로따로. 사실 이걸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나왔던 그 블랙잭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할 때 랜덤 팔러스를 막 썼었는데 비헤이비어는 랜덤 팔러스를 쓰고 타겟은 그리디하게 가는 이런 알고리즘을 하면은 훨씬 더 빨리 컨버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알고리즘이 아니고 실제 실용적으로 그런 블랙잭 프로그램 같은 데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한번 구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몬테칼로는 다 끝났고 이제 몬테칼로와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접목한 어디 갔죠? 이 식을 보는 게 낫겠네. 타겟 G를 구하는 게 몬테칼로인데
G 대신에 G는 끝까지 가서 보는 거였다 그랬죠. 마지막 스텝까지,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근데 그 TD는 한 스텝만 가보고 그걸로 거기서 다이나믹 프로그램에서 썼던 R 플러스 감마 V를 타겟으로 쓰겠다라는 게 TDI였죠. 그래서 몬테칼로를 한번 이제 TD로 바꿔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몬테칼로 대신에 TD의 장점은 끝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온라인이라는 얘기죠. 딜레이가 없다라는 얘기고 베리언스도 적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은 지난 4장에서는 V들만 구했는데 여기서는 Q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V를 구하나 Q 구하나 거의 동일한 알고리즘입니다. 왜냐면 그냥 독립 변수가 하나 더 드러나는 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TD 중에서 일단 온팔러시를 먼저 따져보겠다. 온팔러시인데 임의의 팔러시를 쓰는 거는 안 좋다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임의의 팔러시보다는 온팔러시에서는 뭐 얘기 안 하면 당연히 엡실론 그리드 쓰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가 없으면 엡실론 그리드를 온팔러시에서 쓰면 되겠다 얘기죠. 그래서 온팔러시로 TDI 아이디어를 쓰는 이런 방법론을 살사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이게 말은 살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TD하고 동일한 알고리즘입니다. 살사하고 TD는 같은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5개의 세그먼트를 이용합니다. 에피소드에. 그래서 살사가 나온 거죠. SAR, SA.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 현재 액션, 넥스트 리워드, 넥스트 스테이트, 넥스트 액션. 5개의 변수를 가지고 업데이트하는데 TD 알고리즘하고 완전 동일하다는 얘기죠. 여기 원래는 G가 있어야 되는데 G 대신에 원 스텝 루퍼 헤드를 한 스텝 나왔을 때 R 더하기 감마 Q가 들어가는데 넥스트 스테이트에 넥스트 액션이 필요하니까 넥스트 스테이트하고 넥스트 액션이 필요해서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TD하고 살짝 달라진 점은 그것만 있으면 됐죠. 처음 4개 변수는. SARS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지난 챕터에서 배운 TD는 SARS라고 불러야 되고 사실 이런 용어는 없지만 제가 갖다 이름을 붙인다면 그다음에 5장에서 배우는 TD 알고리즘은 SARS가 된다. 즉 다시 얘기하면 프리딕션을 위한 TD는 SARS를 이용하는 거고 무슨 전염병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컨트롤을 위한 TD는 SARSA. 이거는 무슨 라틴 펜스를 갖고 말이 아니라 에릭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마지막에 액션 들어간 거 말고는 동일한 알고리즘이다 라는 얘기죠. 잠깐만요. 여기 마이너한 타이프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가로 하나 살짝 더 들어가 있어야 되네. 가로 하나 더 들어가. 자, 그래서 이걸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하나의 싱글 스레드나 하나의 그냥 실 같은 구조고 현재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넥스트 스테이트, 넥스트 액션. 옆으로 안 퍼져 있는 이유는 이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상황을 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주사위 던져서 발생한 것만 고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딥 알고리즘하고 완전 동일합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 몰지로, 이니셜 스테이트하고 주어진 그 팔러시 하나의 팔러시뿐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엡실론 그냥 소프트거나 엡실론 소프트거나 엡실론 그리드거나 그럼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뭐 저 같으면 당연히 앱실론 그리드 쓰겠죠. 왜냐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앱실론 그리드라고 증명했으니까. 그래서 임의의 스테이트로 시작을 하면서 주사위 던져서 뭐 아무 스테이트 하나 시작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시작하면서 주어진 엡실론 그리디 밸런시로 액션을 취하고 리워드 환경하고 환경하고 인터랙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하고 인터랙션을 해서 액션 취해서 리워드 얻고 넥스트 스테이트 업저브하고 그 다음에 엡실론 동일한 팔러시로 넥스트 스테이트에서 넥스트 액션까지 취해집니다. 이제 요 A가 들어가는 게 기존 TD하고 다른 점이겠죠. 이게 기존 TD하고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하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SARSA라는 데이터 포인트 5개를 얻은 다음에 가로를 계산하고 알파 곱해서 알파는 뭐 0.1, 0.2 뭐 여러분 편한 대로 정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나가면 된다. 근데 역시 이것도 TD하고 동일한 문제인 게 발생하는 스테이트 또는 발생하는 스테이트 액션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된다. 그러니까 운이 나쁘게 현재 에피소드를 했는데 어떤 특정 스테이트나 특정 스테이트 액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건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대비 가장 큰 약점이죠. 그러니까 몬테칼로든 TD든 이런 전반적인 방법론들을 모델 프리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모델 프리 방법론들의 전반적인 약점.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약간 그런 거죠. 뭐 모델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는 얘기. 몸으로 때우라는 얘기는 에피소드를 많이 얻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델이 없는 대신에 모델 프리 방법들은 그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델이 없는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에피소드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얻어야만 되는, 결국 데이터 포인트를 많이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머신러닝 방법론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현대적인 머신러닝은 뭐 디스트리뷰션을 모르니까 그냥 데이터 포인트 드립다 얻어서 배치 데이터 만들어서 학습시키겠다는 건데, 결국은 이 모델 프리 방법론, 즉 몬테칼로, TD,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배울 큐러닝 모듈이다. 이제 그렇게 그 데이터, 즉 에피소드를 많이 얻는 형태로 이 약점을 보상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슬로우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놈들이. 그러니까 모델 프리가 모델이 없어도 좋으니까 와 신났다, 이 좋다라고 좋아할 만한, 좋아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거를 얻으면서 희생해야 되는 게 바로 데이터를 모으는 시간이 희생이 된다는, 굉장히 슬로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염두에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 같은 데서 여러분들 빠른 눈치 빠른 사람 눈치챘을 텐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한 10스텝만 가도 컨버지가 일어납니다. 근데 몬테칼로 방법론, 뭐 블랙잭이나 이런 걸 돌려보면 한 10만 번 돌려야 이게 컨버지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많은 에피소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한 10,000번, 10,000배 정도는 더 많은 타임 스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한 10,000배 정도 슬로우 다운 된다. 모델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식으로는 뭐 이렇게 TD 알고리즘은 거의 동일합니다. 몬테칼로. 임의의 이니셜 올지라로 보통 시작을 하죠. 그거 엡실론 그리디하게 업데이트 해봐야 거의 뭐 랜덤한 액션을 취하고 뭐 하는 거니까 하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 얻어서 업데이트하고 엡실론 그리디로 임프루브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SARSA 알고리즘도 사실은 이제
컨버전스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방금 설명한 방법을 하면 컨버지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데이터고 컨버지 못 보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로브 라지 넘버스가 적용이 안 됩니다. 에피소드가 많이 많아야 이놈이 컨버지하는 걸 보이는데 뭐 한 달랑 하나 주고 컨버지 하라 그러면 너무 무리한 요구죠. 무리한 요구라기보다 지나친 욕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기가 힘든 거고 그걸 강제로 이론적으로 컨버지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글리 어삼션, 즉 엡실론이 그리디하게 줄어들고 0으로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는 무수히 많은 에피소드를 얻어서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무한번 반복을 합니다. 많이 반복을 하는 게 아니고 무한번 반복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인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 들어가면 컨버지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제 머신러닝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컨디션인데 SGD 알고리즘이 이론적으로 컨버지를 하려면 로빈슨 먼로 컨디션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게 유명한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SGD, 뭐 TD, SARSA에 다 적용될 수 있는 파워풀한 그런 이론이 되겠고 좀 궁금한 사람들은 이 로빈슨 몰로 컨디션에 관한 1950년대에 나온 논문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은데 증명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디파인을 한 다음에 이 리커전 하는 관계를 그 1차 미분 방정식 컨버지하는 조건을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춘 그런 증명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각 타임 스텝별로 이 알파 값들이 이전엔 지금까지 고정되어 있다고 봤는데 약간 엡실론 그리디처럼 타임 디케이를 시키는 그러니까 알파가 계속 줄어들고 알파가 타임 인덱스 K라고 하면 K분의 1을 쭉 줄어들면 서메이션은 벗어나고 제곱은 수렴하는 이런 거를 만족시킬 수 있겠죠. 이런 레이트로 그 디케이를 시키면 이놈이 컨버지 한다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이 아닙니다. 최근 오래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1980년대, 90년대 생이라는 사람에서 증명됐다. 뭐 증명 과정은 크게 뭐 재미난 부분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결론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그젬플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몬테칼로 오프 팔러스 마치고 그거를 TD로 확장한 거, 원스텝부터 해들어오는 거를 하고 이전에 TD 알고리즘하고 완전 동일한 건데 살짝 다른 점은 넥스트 스테이트 액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거 말고 다 똑같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 쌀사에 대한 이그샘플을 한번 보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요 이그샘플이 어떤 이그샘플이냐면 지금까지 다뤘던 그리드 월드들은 사실 너무나 쉬운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랜덤성이 하나도 없었죠. 내가 위로 가라면 위로 가고 밑으로 가라면 밑으로 가고 그랬었죠. 근데 내가 위로 가라 그랬는데 위로 안 가고 이런 환경도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이 불거나 이런 경우 그런 환경에서 이제 쌀쌀을 적용한 경우에 뭐 잘 풀린다 뭐 이런 예시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이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